자, 학군이 세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있는 광교 지역입니다. 광교. 광교 지역 웰빙타운에 사는 학생 한 명이 수원 남서쪽 끝에 있는 영신여고에 다닙니다. 이거 실제 사례들입니다. 통학거리가 14km, 도보로 2시간 50분,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1시간 반, 승용차로도 50분 걸립니다. 자, 이 지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먼 거리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만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닌 거는 아마 교육감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까 교육감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또 제가 자료도 봤는데 학부모들과의 소통과 대화 이 점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영통 지역, 수원 영통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이 학군 조정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먼 곳으로 배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 수원의 그 문제는 정말 이 여러 가지 아주 논란거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학교와 또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학교들이 대개 보면은 선호하는 지역의 학교는 학교 여러 여건이 좋아서 이제 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학군이 조금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워낙 첨예하고 이 갈등이 많기 때문에 수원에서도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들 또 도의원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그 요구가 전부 이 각각 지역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 해서 교육청이 교육적 판단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나누지만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지역 주민들의 그 의견을 더 좀 수렴해서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원은 지금 광교처럼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과밀과대 학교가 많기 때문에 과밀학교 과대 학교 많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쪽 지역의 이 학부모들이 해당 지역에서 소화되지 않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좀 멀리 이렇게 배정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작품 하나하나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학적 가치를 지녔다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한강 작가의 작품, 특히 채식주의자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해한 성교육 도서로 선정될 작품 같던가요? 우선 굉장히 아주 깊은 사고 속에서 쓴 작품이다. 깊은 사고가 들어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른 소설에서는 다른 작품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만 이제 특히 채식주의자의 이 편인 몽고 반점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학생들이 보기에는 저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면 유해한 성교육 도서가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유해성 여부를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기도 한데 아마 저희 경기도 관내 어느 학교에서 이 부분을 폐기 처분한 것 때문에 아마 질의하신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만 맞습니다. 예, 유해성 여부는 저는 저희 아이들이라면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읽으라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경기도 교육감님께서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유해라기보다 이게 혹시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적으로 부모들이 걱정하듯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읽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자, 경기도교육청이 작년 11월 학교 도서관 유해한 성교육 도서 선정 유의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네. 관련 기사를 부침 자료로 보냈습니다. 네. 관련 기사 PPT 화면 좀 띄워주시죠. 기사는 기독교계 학부모 단체가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 즉각 폐기하라 이런 기사고요. 국민의힘 도의원이 도서관 성교육 서적 선정성, 유해성 관리해야라고 주장한 기사입니다. 자, 모두 보수 기독교 단체 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교육 도서들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서 청소년 유해 도서로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기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해당 공문은 보수 기독교 단체 국민의힘에서 유해 도서라고 주장하는 책들 찍어내기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조금 이 언론의 보도 내용을 첨부물로 붙인 제가 볼 때 공문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됐죠. 예, 그건 잘못됐다고 근데 생각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예. 이런 관련 공문을 3차례나 하다라면서 성교육 도서 폐기를 압박했습니다. 뭐 압박한 적 없습니다. 3번이나 보냈으면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히 압박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지금 학교에서 그 여러 가지 좀 학교의 학교 폭력이나 이런 그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 나중에 뒤늦게 밝혀져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 포함해서 이런 성희롱, 성폭력 또 일반 폭력 뭐 이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그 경기도에서는 발생하고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관계없는 실제로. 답변이어서 예, 이제 그래서 늘고 있기 답변을 때문에 멈춰 주십시오. 저희로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답변을 멈춰 주십시오. 예, 그런데 관련된 주의 위원장님, 환기를 할 제가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지 생각합니다. 않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네, 계십니다. 교육감님 협조해 주십시오. 네. 자, 특정 단체의 주장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2,528건에 달하는 성교육 도서가 검열 폐기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결국 이런 편향적 지시가 세계적 문학 작가인 한강 작가의 작품을 폐기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경기도교육청의 해당 조치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주의 환기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적절했다. 그러냐면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제가 질의한 부분만 이야기해 성희롱 폭력이나 주시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롱. 자,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고 성희롱을 연관시키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근식 서울교육감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정근식 네. 서울교육감님, 질의에 앞서 먼저 당선 축하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계셔도 됩니다. 차별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시선이 여기는 맞추기가 힘들고 여기는 맞출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당선 인사에서 밝히신 대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공동체 만들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서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의원이 교육청 산하 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에 있는 특정 성교육 도서 비치 현황, 구입 시기, 도서명 이런 정보들을 요구하는 도서관 검열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편향적 시각에서의 성교육 도서 음란성 주장과 관련해서 검열 및 폐기 요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예. 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소속 동작도서관에서요. 2022년부터 23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채식주의자 도서 5훼손이 있었습니다. 다분히 의도성이 보이는데요. 왜 이런 건지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 조치 결과를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서울과 인천교육청에서는 성교육도서 폐기와 관련해서 내려보낸 공문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한데요. 서울과 인천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자,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사태는요. 저는 교육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편향적 기준으로 도서들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대응해 주시길 새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교육감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예, 나와주시겠어요? PPT 좀 띄워주세요. 네, 교육감님, 2022년 8월 21일 교육감님 관사에서 경기도교육원 관련 업무 보고 받거나 업무 협의한 적 있으십니까? 뭐 수시로 받기 때문에 네. 저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무슨 기억하는 일은 없습니다. 기억 못 하신다. 저렇게 났기 때문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 네, 이 자료에 써진 메모를 좀 보시면요. 네. 2022년 8월 21일 광교관사 2층 회의실 임교육감님, 여사님, 서혜정 정책기획관님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은 안 난다고 하셨고요. 근데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님 선거 캠프 회계 맡았던 이관희 씨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채용하도록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저 메모에 대해서 그 뭐 메모가 돼 있어서 이렇게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저도 봤습니다만은 이 무슨 그 원장하고 그 말씀하시는 이관이 캠프에서 일한 건 맞습니다. 다만 그분은 이 사립학교에서 30여 년간 그 학교 행정을 담당했던 분이고 아주 좋은 그 유능한 인력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고 난 걸 보고 저에게 자기가 한번 응모를 해보려고 한다 하는 의사를 밝혀서 뭐 공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모를 해서 아마 이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문서에 보면요. 경영기획부 옆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땡땡 10월 채용 예정 임 화살표 지시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인데요. 여기서 임은 임태희 교육감님을 일컫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럼 이 문서는 조작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런 사실 없다. 네, 없습니다. 근데 이 관련 기사가 났을 때 왜 네. 정정보도 요청을 하거나 해명자료 내지 않으셨을까요? 저 문서를 저 자료를 제출한 이 경기교육원장 전 경기교육원장은 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표를 조작해서 지금 현재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일이 해명할 예. 필요를 느끼지 네. 못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관희 씨는 실제 채용이 되었어요. 교육감님, 이분 채용 진행 과정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이 채용 과정에서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원장이 뭐 최우선순위로 추천이 됐다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네. 제가 아마 그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뭐 문자를 보내준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되게 바쁘신 분인데 교육감님이 왜 이렇게 문자까지 보냈을까요? 자, 화면 좀 보시죠. 아 그분은 저한테 매번 문자를 보냅니다. 교육감님께 물어본 거 이 아닙니다. 문자 말고도 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자, 9월 16일 오후 5시에 임태희 교육감님이라고 된 문자가 있습니다. 당시 연구원장으로부터 이관희 씨 서류 심사 합격을 보고받았습니다. 교육감님이 감사 기도 이모티콘을 보내셨죠. 그다음 두 번째 문자 9월 22일 면접 결과 1순위 10월 4일 출근 이상입니다. 자, 이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문자 본인 문자 맞습니까? 아마 저렇게 캡처했으니까 제 문자 맞을 겁니다. 지금 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느 간부로부터 와도 네. 예, 저 정도의 답변은 다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만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채용 공고 나기 전에 채용 결정하고 모의한 거 인사 개입이고요. 직권 남용입니다. 당시 저는 연구원 그것은 너무 경영기획실장 속단하시는 지금 제가 하나라고 말할 때 말하지 생각합니다. 마세요. 당시 연구원 경영기획실장 1급짜리 13명이 지원했는데요. 화면 보시죠. 자, 두 개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여기 이 이력서인데요. 보시면 어떤 게 꼴찌고 어떤 게 1등일까요? 아무도 구분을 못합니다.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격차가 느껴지질 않아요. 학력,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역량 등등등. 자, 특별히 눈에 띄는 이력서가 없는데요. 21-4번만 아주 탁월하게 높은 점수로 1등 서류로 통과하고요. 면접 심사도 1등입니다. 21-4번 응시자가 바로 임태희 교육감님 선거회책 이관희 씨입니다. 누가 봐도 교육감님 선거를 도와준 사람 자리 챙겨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한 12명의 지원자들에게 좀 미안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저는 그게 이 경험이 있는 아마 경영본부라고 하는 것이 주로 회계, 그다음에 일반 행정과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원장이 주도한 저는 심사에서 그렇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자, 앞에 처음에 보였던 그 문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장 옆에 23년 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 이사장인 오혜석 이사장님 취임 시일이 23년 1월 4일이었는데요. 근데 이날 회의는 22년 8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전 연구원장이 아직 이사 선임도 안 된 오혜석 이사장님의 이사장 취임일까지 정확하게 예견해서 쓴 겁니다. 거의 노스트라다무스 저리 가라고 할 예언가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알 수 있었을지 혹시 전 연구원장에게 오혜석 이사장 선출도 지시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저는 저 메모가 네, 그래서 언제 작성된 건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 오혜석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IT 특보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자, 겉으로는 공식 채용 절차 밟으면서 사전에 교육감님과 관계자들이 함께 채용 결정하고 특정인 합격시키기 위해 모의한 전형적인 인사채용 비리, 측근 특혜 채용 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님이 직접 채용에 개입한 영향을 준 정황이 드러났어요. 저는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회 차원에서요, 위원장님.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수사 의뢰를 이 사항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으니까 네, 수사 의뢰를 행정부에서 한번 잘. 제가 좀 시간 주시면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간단히 아주 짧게 좀 주십시오. 네, 뭐 짧게. 지금 경기교육은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AI 교수학습 플랫폼이 학생 맞춤형 수업에 꼭 필요하다 해서 준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원도 그런 분야에 특화된 좀 인력들이 경기도 교육청의 여러 정책들을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정일 전 위원장도 뭐 그런 차원에서 응모를 해서 그렇게 됐고, 오혜석 이사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 그 경기교육원 원장도 그렇고 전 이사진들이 그런 분들로 좀 채워져 있습니다. 오혜석 이사장님은 이명박 대통령 때 특보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IT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실력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경기교육청에서 저희가 그 이사추천위원회에 뭐 그런 분들이 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 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분이 결국은 호선으로 이사장으로 선임된 분입니다. 네, 예,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하고 임태희 교육감님 질의를 할 건데, 정근식 교육감님은 이제 제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하고, 임태희 교육감님은 안 보이니까 이따가 정근식 교육감님 질의 끝나면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저 앞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앞서 교육감 취임 축하드립니다. 앞서 전임 교육감님이 하시던 좋은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 또 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되는 정책들은 과감하게 개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소신대로 또 일을 해나가시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다른 그 취약 연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그 제도적인 수업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 얘기합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자료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지난 8월에 발표한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4년 교육 기본 통계 조사 결과입니다. 학교 급별 학업 중단율이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맨 위에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은 2020년부터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2023년도 초중고 학업 중단 학생이 총 54,615명으로 2020년보다 1,634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말 많이 학교를 그만둔 거죠. 전체 학생 대비 2%나 됩니다. 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고교 자퇴생의 증가는 학교 밖 청소년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가 새로 제정을 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2015년부터 계속 이어지게 됐던 건데요.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가부를 없앤다 만다 해서 여가부 공무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2017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마포를 시작으로 고덕, 노원, 영등포 등 현재 5개 도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상당히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료화면 한번 보시죠.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인력이 전문 상담사를 포함해서 총 13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든 것까지는 높이 평가할 만한데 서울시에서 겨우 13명밖에 안 된다. 서울시에 25개구 자치구가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온전하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2024년 이곳에 배정된 예산이 총 15억인데 내년 예산엔 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그 서울시 교육청이 꼭 해야 할 사업들이 그 예산 부족이나 예산 삭감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질의해 주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공교육비에 비해서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법안 개정은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예. 이미.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에 그런 예. 것들을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어쨌든 부탁을 OECD 드리겠습니다. 평균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2만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반 고등학생들이 연 1,850만 원의 지원을 받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말 한 달에 2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들어와서 1호 법안으로 만든 것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할 테니까 서울시 교육청 또 나머지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잠깐 좀 나와주십시오. 네. 잠깐 좀 정지해 주십시오. 자, 교육감님, 수원 특례시에 혹시 고등학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실 수 있으시겠죠? 수는 지금 31개가 있다고. 32개입니다. 예. 왜 제가 여쭤봤냐면 경기도 교육청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수원이 125만,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인데 넓이도 크고요. 혹시 고교 입학 학군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둘로 나눠져 예, 있습니다. 둘로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서울은 209개교, 일반 학군이 11개, 인접 지역을 묶은 통합 학군이 19개로 총 30개 학군입니다. 서울은 예. 그런데 수원은 학교가 그렇게 많은데도 학군이 남북 학군으로 2개에 불과합니다. 화면 한번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자, 학군이 세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있는 광교 지역입니다. 광교. 예, 광교 지역 웰빙타운에 사는 학생 한 명이 수원 남서쪽 끝에 있는 영신여고에 다닙니다. 이거 실제 사례들입니다. 통학거리가 14km, 도보로 2시간 50분,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1시간 반, 승용차로도 50분 걸립니다. 자, 이 지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먼 거리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만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닌 거는 아마 교육감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까 교육감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또 제가 자료도 봤는데 학부모들과의 소통과 대화, 이 점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영통 지역, 수원 영통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이 학군 조정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먼 곳으로 배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 수원의 그 문제는 정말 이 여러 가지 아주 논란거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학교와 또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학교들이 대개 보면은 선호하는 지역의 학교는 학교 여러 여건이 좋아서 이제 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학군이 조금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워낙 첨예하고 이 갈등이 많기 때문에 수원에서도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들 또 도의원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그 요구가 전부 이 각각 지역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 해서 교육청이 교육적 판단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나누지만 이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지역 주민들의 그 의견을 더 좀 수렴해서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원은 새로 지금 광교처럼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과밀과대 학교가 많기 때문에 과밀학교 과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쪽 지역의 이 학부모들이 해당 지역에서 소화되지 않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좀 멀리 이렇게 배정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계속 그 알고 문제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계시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아예 그 먼 거리에 배정을 받게 되면 예, 용인 지역으로 수지 흥덕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례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예, 실제로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이사를 간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경기도 교육청이 학군 배정과 관련된 학군 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의원실하고 깊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거는 지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교육적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과밀학급 문제 말씀하셨죠? 네. 예, 이거는 수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신설된 용인 지역이라든가 나머지 경기도에 있는 100만 이상 도시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과밀학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 한번 보시면 고등학교 과밀학급이 2022년에 3,337학급에서 2024년에 4,613학급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이렇게 증가되는 과정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충분히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책에 대한 정책적 내용은 없으십니까? 제가 과밀학급 해소를 굉장히 중요한 약속으로 이렇게 공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교육부에서도 많은 그 경기도에 지원을 해주셔서 많은 학교가 신설이 되고 또 학급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학급 수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교사가 늘어야 됩니다. 교사 대우가. 근데 제일 애로는 경기도 애로는 학생은 들어오는데 교사 수는 늘지 못하고 재원이 같이 수반되지 않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그 심지어 약 한 4천여 명의 이 기간제 교사들이 하고 있어서 어느 그 학교의 경우에는 담임 선생들이 전부 이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하고도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아주 부단히 좀 노력하고 뭐 예. 수차 이제 교육부를 접촉할 때마다 이 문제는 제기하고 자, 있습니다. 이 문제 네. 관련해서 지금 교사 충원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려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말씀 네, 잘하셨습니다. 같이 그 예, 박성민 병행이 돼야 비서실장님 잠깐 예 지금 이와 관련된 과밀학급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기간제 교사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선생님들께서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교육부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결국 이제 교원 정원은 이제 국가공무원 정원이라 인사혁신처랑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학생 수 경기도는 늡니다만은 또 다른 지역에 주는 문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 말씀 주셨고 또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기도는 인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1,450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450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경기도에 네, 그 문제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